네, 반갑습니다. 7월 11일 목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만길이 좀 이상하게 끝났어요. 네, 코스피는 상승했는데 코스닥은 좀 내려갔죠.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 지수에만 진심이었던 게 아닌가 생각됐는데 2891포인트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대로면은 추가 상승을 한 번만 해주면 네, 2900포인트 도달이 가능하죠. 하지만 2900포인트부터는 저항이 예상되기 때문에 뭐 마냥 좋지만 않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자, 이 부분들은 조금 이따 차트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 외국인들 매수는 더 많이 확장돼서요. 네, 막판에 더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다만 외국인들이 매수한 만큼 또 기관들은 매도를 진행을 했죠. 저 대형주에서 완전하게 지금 싸움이 붙었다 볼 수 있겠는데요. 외국인들이 매수한 걸 기관들이 전체적으로 매도하고 나서면서 힘겨루기가 시작됐는데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이겼다 봐야 되겠죠. 네, 코스피 시총 상위 대형주도 전체적으로 강보합세를 보여줬고요. 코스닥의 바이오 쪽도 약세를 좀 보이면서 오늘은 이제 수급 쏠림 현상이 코스피 쪽으로 더 심하게 몰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체크하시고요. 차트 보도록 합니다. 자, 종합주가 지수 보시면 코스피 지수는 일단 2896포인트가 오늘 장중 최고가고요. 마감은 2891포인트. 자, 분봉 보시면 되게 재미없다고 그랬죠? 네. 재미없는 구간이 오전에 계속 지속되다가 오후에 조금 흘렀어요. 내려가서 2880까지 내리다가 마지막에 외국인 매수를 통해서 올라간 모습이었는데 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죠? 네, 그냥 그 자리에서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은 매수 의견이 좋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죠. 계속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매수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요. 막판에 올라간 거 가지고 매수 포인트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관망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내일이 주말장이기 때문에 약간의 변수만 조금 참고해 준다라면 아마 오히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매매하기 좋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자, 오늘 저녁에 CPI 지표가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하겠습니다만 좋게 발표가 된다면 이제 매수 기회 없이 그냥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럼 오늘 매수하는 게 좋은 거 아니냐?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네, 오늘 포인트가 아니라 내일 보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내일도 넘어가고 다음 주에 보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항상 포지션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갔을 때 부담감을 좀 가지셔야 돼요. 코스피 지수가 지금 과매수 국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올라봤자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아요. 한번 조정은 받고 들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을 또 받아버렸어요. 코스피 쪽으로 아무래도 몰려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 정도가 되면은 다시 이 지지선 아래쪽으로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주의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이제 수렴하는 구간대로 진행되고 있고 만약에 코스피 지수가 조정을 좀 받는다면 코스닥이 또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될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내일 만약에 코스피가 올라간다면 코스닥은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는데 뭐 걱정을 해볼 만한 그런 부분은 아닐 것 같고요. 아마 시총 상위 쪽에서만 변동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급 동향 보시면은요, 네, 오늘 외국인이 다시 6천억 순매수 들어옵니다. 와, 이거, 네,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싶은데요. 기간별 집계 한번 볼게요. 자, 이번 달 들어서면서 얼마나 샀는지 한번 보자고요. 네, 7월 1일부터 살펴보시면, 오늘이 7월 1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3조 6천억 순매수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이 기간들이 거의 5조 원 가까이 팔았지만, 외국인들은 3조 6천억을 순매수했다는 얘기. 나머지는 금융투자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만큼 시장의 진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요. 자, 매도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연기금이 좀 털어내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금융투자는 매도했던 부분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간적 매도가 좀 있었지만 그다지 좀 큰 부담은 없었고요. 투신이 오늘 한 2천억가량 순매수 들어오면서 뭔가 조금 꿈찔꿈찔하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뭔가 이게 의도된 게 아닌가. 투신도 사실은 굉장히 불신의 아이콘이죠. 네, 아무튼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막판에 외국인들이 좀 치고 올라가면서 조금 회복되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좀 다행이지 기관 쪽은 일단 양시장 모두 매도를 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이 만길이었다는 것을 참고해 본다라면 아마 기관들이 의도한 포인트가 이 정도가 아니었을까, 아니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관들이 의도한 것보다는 조금 더 위로 올라갔을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워낙 공격적으로 치고 올라가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아마 적당하게 자기들이 의도한 수준으로 마무리됐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만길은 그다지 큰 중요성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시총 상위권 종목들 보도록 합니다. 삼성전자는 살짝 마이너스 나왔어요. 마이너스 0.23, 그래서 87,600원. 장중에는 88,800원까지 올랐는데 조금 아쉬운 감은 좀 있죠. 하지만 삼성전자 우선주는 69,800원
3,300원까지, 장중에는 73,300원까지 올라가면서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신고가였죠. 네, 그래서 지금 69,800원도 사실은 굉장히 그 타이트한 수치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쪽도 이렇게 과매수 국면인데 이게 만기일 지나고 나서 조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해봅니다. 근데 모르죠. 일단은 미국 증시가 잘 나가고 기술주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이쪽 분위기가 더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신고가, 근데 막판에 조금 밀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지수를 맞추기 위한 움직임, 이건 부분들이 다 기관적 매도로 진행이 되는 모습이라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제 그 2차전지 쪽, 배터리 쪽이 좀 강했어요. 포스코 홀딩스가 6%나 상승했고요. LG에너지솔루션, 그 다음에 SDI, LG화학 전부 다 많이 올랐죠. 얘네들이 올라오면서 대체적으로 다른 쪽 수급을 좀 빨아 당겼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 자동차도 오늘 1.4% 올랐잖아요. 기아도 좀 오르고, 그 다음에 반도체도 잘 오르고 있었는데 이쪽 수급들이 조금 당겨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전차 군단이 더 올라갈 수 있었는데 조금 아쉬운 감이 좀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근데 이쪽도 네, 먹고 살아야죠. 그래서 그렇게 좀 봐주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바이오 쪽은 그냥 보합입니다. 뭐 코스피 쪽은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리고 은행주들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전날 내려온 충격이 최근에 좀 내려온 게 좀 강해서 크게 의미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반등 포인트 다시 만들어지고 있다, 이 정도의 의미를 좀 두시면 되고요.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죠. 뭐 대부분 비슷합니다. 2차전지 쪽이 좀 올라간 거 눈에 보이고 그 외에는 거의 대부분 강보합 정도 유지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근데 코스닥 넘어가면 좀 달라요. 코스닥은 에코프로 비하면 에코프로가 일단 마이너스 전환이 됐어요. 아까 플러스 움직임이었는데 마이너스 다 바뀌어버렸고요. 에코프로는 또 저가가 종가로 마무리 돼버렸죠. 그래서 상황이 계속 며칠째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HLB가 지금 4%대 하락하는 모습, 추가 하락 더 나타날 수 있죠. 그 다음에 알테오젠도 약세로 전환이 됐다는 거 참고하실 필요 있고, 삼천당 제약도 오늘은 약세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총 상위에 있는 거, 셀트리온 제약, 그 다음에 엔캠, 이렇게 해서 2차전지와 바이오가 시총 상위에 포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일제히 하락했다는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요. 엔캠은 제가 계속 경고를 드렸죠. 네, 안 좋습니다. 이거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설마 이런 거 매수하거나 물타기 이런 거 안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HPSP도 상승폭 약간 줄여주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실리콘2, 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 네, 오르긴 했는데 상승폭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가켄바이오 이런 것들 좀 주가 떨어졌고요. 게임주 쪽에서도 오늘은 네, 펄어비스는 좀 많이 내려왔네요. 네, 그런 모습들. 뒤로 넘어가면 대충 비슷하죠. 네, 솔브레인은 1% 정도 내렸는데 뭐 큰 문제 없어 보이고요. 동진제미캠 마찬가지, 원익 IPS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 뭐 소부장 쪽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일단은 올라오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은 좀 답답할 수 있겠습니다만 뭐 현재 시점에서는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여요. 네, 그래서 그렇게 포트 구성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등락 현황 보시면은요. 거래소 쪽 먼저 볼게요. 거래소 쪽 보시면 네, 442개 상승에 415개 하락, 즉 상승 종목은 코스피 쪽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671개 종목 상승, 그 다음에 869개 종목이 오늘 하락세를 보였죠. 그래서 하락 종목은 코스닥 쪽이 훨씬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상승률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승률 보시면 라파스 그대로 상한가 유지됐고요. 코아시아 CM 이 정도, 네, 이런 건 뭐 큰 의미가 없죠. 네, 대한유팜, 앞타바이오, 근데 이런 것들은 또 올라갔네, 그죠? 네, 샤페론, 시프트업 18%. 이거는 매도를 쳐야 돼요. 네, 이렇게 음봉 바뀌면은 안 좋죠. 네, YM텍 등등등 해가지고 좀 중소형주 위주로 오늘 좀 움직임이 좀 있었네요. 그 다음에 22개 종목밖에 안 됩니다. 상승한 포인트가요. 한양증권은 또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네, 이렇게 해서 진행이 좀 되는데 22개. 상승 포인트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 보여지네요. 네, 요거는 뭐야? 상한가까지 갔다가 떨어졌네, 맥스트는. 네. 상한가까지 갔다 떨어진 경우가 많지 않은데, 그죠? 좀 아쉽겠네요. 네, 소프트센 우선주도 그랬고요. 네, 좀 내려볼게요. 자, 2%대. 아침하고 비슷하죠? 2% 정도로 딱 마무리됐는데, 이후에 이제 하락 포인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자고요. 자, 하락률은요, 네, ETF 빼고 나면 넥슨 게임즈가 역시 하락폭 더 키우면서 마무리됐고요. 대성창투, 스페코 조금 더 많아졌네요. 네, 티라유텍 뭐 등등등 해가지고요. 9% 이상 하락한 종목이 스펙, 이런 거, 스펙 ETF 빼면은 9개 정도가 오늘 하락을 했네요. 네, 우선주 좀 섞여있고 하니까 한 8개 정도,
뭐 많은 수치는 아닌데, 네, 일단 상승 종목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요것도 적은 수치라고 보기 좀 어렵겠네요. 좀 내려볼게요. 자, 2.38입니다. 그러니까 계좌가 오늘 마이너스가 나올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 되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2.4 정도 나오니까 0.4에서 0.5 정도가 오늘 마이너스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오늘 계좌가 좀 밀리신 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신고가 계좌는 아침에 달성이 됐었는데 신고가에서 조금 밀려가지고요. 네, 어제보다는 올라왔어요. 어제보다는 잘 올라왔는데 네, 신고가에서는 조금 밀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그 근처예요. 전부 다 계속 그 근처 왔다리 갔다리. 네. 크게 움직임 없고 조금 오르고 조금 내리고 막 계속 그런 상황이라서 그냥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고가는 아니고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얼마 나지는 않아요. 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 생각하고요. 아마 저보다 잘 되시는 분들은 아마 오늘 신고가 또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잘 나간 종목들은 있잖아요. 오늘 뭐 대체적으로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네, 그렇게 판단하시고요. 자, 매매 동향 봅니다. 오늘 기관 움직임 무슨 짓을 벌였는지 한번 보자고요. 기관 쪽 움직임 보시면 2차전지 쪽을 많이 샀구나. 얘네들이 많이 산 거네요. 네, 외국인이 산 게 아니야? 그래요. 이거 약간 좀 저건데. 네, 누가 산 거지? 연기금? 아닌데. 투신이 오늘 들어온 게, 야, 이거는 조금, 네, 의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LG엔솔전 이쪽 투신권 매수다라는 것은 2차전지 쪽에 지금 뭔가를 담았다는 얘기인데, 글쎄요. 이건 신뢰도가 높지 않습니다. 네. 차라리 금융투자가 매수했다 그러면 좀, 그래도 뭐 단기 반등은 예상할 수 있겠구나. 한데, 투신 쪽에서 담았다는 것은, 이게 투자 신탁이잖아요. 네. 2차전지 펀드를 통해서 뭐 하는 건가? 네. 아무튼 뭐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기관이 담았구나. 그래서 이게 올라갔군요. 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LG화학이나 뭐 이런 것들, 뭐 하이닉스 조금 탔고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매도는 삼성전자, 지금 1,000억 원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금융투자에서 600억 정도. 그 다음에 이것도 투신에서 매도 나왔나요? 네. 여기도 투신 매도 있고. 연기금도, 연기금은 매도가 많진 않네요. 뭐, 다른 데서 있나 보죠? 자, 아무튼 기관 쪽은 1,000억 원 정도. 근데 매도는 좀 하찮죠? 네. 그렇게까지 뭐 생각해볼 만한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관 매매는 일단 기관 쪽에서, 네. 특히 투신 쪽에서 아까 매수가 많이 들어온 자금들이 2차 전지에 많이 쏠렸다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뭔가 자기들만의 어떤 특징 요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일회성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계속 연결될 수 있는지는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 볼게요. 삼성전자 당연히 많이 샀겠죠.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 매수 있어요. 그리고 LG전자, KB금융, 현대차, HPSP 매수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네. 그리고 기아 있고요. 현대 글로비스도 오늘 매수, 글로비스 오늘도 올라왔네요. 네. 그다음에 시프트업 같은 거 매도 1등, 그 다음에 알테오젠, LG에너지솔루션, 기관하고 완전 반대되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실리콘도 하이보, 뭐 등등등으로 해서 진행됐습니다. 매도 쪽은 그렇게 큰 영향은 없네요. 네, 큰 건 없고, 매수 쪽에서는 역시 반도체 쪽 움직임이 있었고, 포스코 홀딩스가 좀 끼어들어갔다는 거, 이 정도. 근데 삼성전자의 매수가 워낙 압도적이라서, 자, 주가는 많이 오르지 않는데, 이렇게 매수 압도적으로 하는 것은 지수를 지키기 위함도 있겠지만, 자기들의 지분을 계속 확보하는 움직임도 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만간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고, 지금 지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지분율이 계속 높이는 배경에는 아무래도 뭐 밸류업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앞으로 다가올, 네, 이 삼성전자가 지금 보면 이제 그 신제품 갤럭시 G 플립, G 폴더, 네, 그거 또 나왔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 스마트폰에 AI를 심는 작업들에 대해서 좀 호평을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8월 달에 엔비디아를 뚫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아침에 설명드렸던 AMD와 연결된 그런 부분들, 잠재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금 단기적으로 좀 높은 수준에서 조정을 조금 예상하긴 해야 되는데, 이 조정이 지나고 나면 조금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상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또는 이렇게 매수가 계속 들어오게 되면 조정 없이 그냥 횡보하면서 진행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체크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뭐 특별한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계좌 잘 올라갔으면 된 거죠. 뭐 다른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일단 계좌만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뭐가 내려가고 뭐가 올라가고 뭐 그런 거 골치 아프게 신경 쓸 거 없어요. 여러분들 뭐 종목이 많은 것도 아닌데 뭐 딱
포지션 잡혀있는 이 중요한 종목들만 딱 가지고서 비중 싣고 잘 올라가면 계좌 잘 올라가고 그럼 된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자, 여기에 대한 부분들, 네, 입 아프니까 조금 쉬었다가 저녁에 다시 얘기하자고요. 오늘 저녁 9시에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저녁 9시 무방에서 또 더 많은 이야기 해보도록 하자고요. 얼굴 보고 얘기하자고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녁 맛있게 드시고 저녁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